작업을 하면 되는데, 우리 연구실에서 그리는 회로도의 포맷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도 그지? 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잠깐 이거 무슨 잡음 녹음되는 거 아니지? 자, 그 양식 맞추는 것 때문에 하는 것들이야. 우선 여기 페이지 1부터 11 있잖아. 기본적인 것부터 보자. 자, 우선은 첫 번째 부탁드리는 건 여기 이렇게 이건 뭐고 이건 뭐니? 두 개를 하라길래. 이게 make root. 요게 스키매틱 폴더고 이걸 페이지라고 불러? 네. 그래서 그죠. PCB 하나당 스키매틱 폴더 하나요. 굳이 말하자면 굳이. 그렇게 하면 관리하기 좋아. 네가 보기에 PCB가 4개다. 네. 그럼 스키매틱 폴더가 적어도 4개는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하고 맨 위에는 뭐냐면 그러한 스키매틱 폴더를 묶어주는 원판이야. PCB가 4개면 스키매틱 폴더 4개에다가 4개의 자료를 묶어주는 하나의 스키매틱 폴더가 더 필요해. 총 5개가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너가 여기서 쓰고 있잖아. 여기다가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어. 요거 라이브러리 선택했지? 파일, new 라이브러리. 여기 만들어져. 그치? 그 다음에 요거 뜯어낸 다음에 저장하면 어떻게 저장할 거냐고 이것이 물어볼 거거든. Yes, 그럼 이거를 yes 누르면 이름이 있다. 그러면 지금 LS에 이렇게 폴더에다 저장할 거고. 깜짝이야. 이름 넣어봐. 뭐 날짜랑 연월일 밑줄 LS 이렇게 넣어봐. 0302 밑줄 LS 대문자로. 자, 우선은 이건 임시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을 뭘 넣어도 관계없어. 네. 왜 임시냐고 했냐면 너가 회로도 하면서 기존에 받아온 자료가 있잖아. 네. 그치? 그거를 네 걸로 만들어야 돼. 그럼 여기 있는 부품들을 바로 여기서 수정이 안 돼. 이 디자인 캐시는. 네. 그래서 거기 Shift 키 눌러봐. 잠깐만 떼봐. Shift 키 눌러서 네.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건 왜 떴냐면 얘 중에 중복된 게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얘 스토어라면 하나로 묶여 자동으로. 그 다음에 Shift 키 눌렀어? 네.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뭐냐면 이 캐시에 있는 정보를 네가 별도의 라이브러리 파일을 만든 거야. 네.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얘 누르면 수정 가능한 이 창이 떠. 여기서 수정하는 거. 여기서 수정하는 거야. 여기서 수정한 다음에 얘를 이때 다시 업데이트 해주면 회로도 부품이 다 바뀌어. 저는 계속 밑에서 수정했거든요. 그 내가 진짜 그린 처음에 라이브를. 그러니까 여기서 였다가 연구실에서 우리가 공용으로 쓰고 있는 폴더가 있잖아. 네. 공유 계속 하고 있는 거. 네. 그리고 얘가 좀 많아서 좀 보기는 불편하긴 한데 이름 찾아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 ACPL 312T 요거 저 얘는 손 안 대고 얘 거 복사했었거든요. 복사? 예. 뭐 일단은 근데 복사했으면 여기에 안 나와 있잖아. 문제는 그치? 그러니까 고칠 것만 복사해서 따로 고쳐서. 아니야, 너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 너가 고쳤으면 여기 캐시에 정보가 남아있어야 돼. 얘네들 중에 얘를 고쳐서 이름만 바꾼 게 있어요. 어디서? 그러니까 원래 그 우리 연구실에 여태까지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비슷비슷한 거는 갖고 와서 거기서 조금 수정해야 될 것만 조금 수정해서 이름만 바꿔서. 이름이라는 게 밸류값 얘기하는 거야? 네, 밸류. 그거는 영향을 안 줘.
그건 네가 회로도에서 값 바꾼 거고 지금 그러니까 말하는 건 이 여기 라이브러리에서 바꾸고 너 캐시에서 바꾼다? 캐시에서 이름 안 바뀐다니까. 캐시에서 막 바꾸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에서 바꾸고 쓰니까 캐시에서 이렇게 저장이 되던데요. 제 라이브러리가 아니, 따로 그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씨 복잡해. 그러니까 그 지금 똑같은 건가? 그러니까 잘 봐. 너가 지금 얘기한 거 보니까 무슨 짓을 했냐면은 DSN 네가 그렸잖아. 그럼 여기에 그 캐시라는 정보가 생겨.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 A라는 그 심볼이 있다고 치자. A라고. 근데 이거를 네가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가지고 네. 또 A를 복사해 놨어. 네. 그래서 얘를 수정을 했어. 네. 그래서 그걸 B가 됐다고 쳐. 네. 그러면 네가 회로도에 B를 다시 불러와서 여기 저 페이지 이런 데에서 B를 썼다고 치자. 네. 그럼 여기에 다시 B가 생겨. 요렇게 네. 수정된 것들은. 그럼 뭐냐면 캐시에는 A도 있고 B도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내가 원하는 수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에 A라는 부품들이 있잖아. 우리가 그려놓은 게 A가, 그지? 내가 말하는 거는 얘를 이걸로 치환, 리플레이스를 해야지 내가 말하는 관리가 되는 거고, 너는 너가 지금 우리가 서로 얘기가 잘 안 돼서 혼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쓴 거야 지금. 그냥 네가 말한 대로 하면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제가 말한 대로는 이 캐시에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이건 만약에 이게 제 라이브러리라고 하면은 여기 하나에 이 연구실 라이브러리가 하나 더 있잖아요. 여기서 캐시는 라이브러리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캐시를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이거 만들었다고 쳐. 이거를 예를 네, 들어 네. 여기 네가 뭐 A, B, C라고 만들었다고 쳐. 네. 그래서 여기 A를 복사해 와서 수정해서 얘를 복사해 온 게 아니라 그 처음부터 얘를 복사한 게 아니라 그 얘를 처음 작성할 때 얘를 가져와서 작성을 한 거예요. 얘를 가져온 게 아니라 얘를 아 그래. 이거 네 말이 여기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여기 우리가 연구실 거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네. 여기 C가 있잖아. 네. 근데 내 말은 다 C를 복사해 와서 네. 얘를 다시 뭐 수정해서? D로 수정해서 네. 여기서 업데이트. 이렇게 썼다는 거잖아. 네. 네. 업데이트는 정상적으로 했어? 네. 여기 캐시에서? 네. 그러니까 네 말은 이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걸 업데이트 했다고? 그죠. 예. 아 그건 됐어. 그럼 나중에 요 수정된 요 D만 요 수정된 C 있잖아. 네네네. 그렇게 하면 돼. 그럼 따로 문제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있는 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캐시를 관리하려는 습관을 가져야 돼. 캐시를 여기 회로도에서 부품값만 바꾸는 거는 그 내가 그냥 요 회로도 요거 하는 걸 때문에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회로도 관리할 때는 회로도도 그리고 이 캐시도 관리하는 습관을 네가 들이도록 해야 돼. 네. 아, 그래서 네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놨구나. 네.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첫 페이지부터 한번 볼까? 오늘은 너가 수정한 페이지가 뭐야? 여기서 1번, 2번, 6번일 거예요. 1번만 보자. 1번만. 그 1번. 동영상 보고 수정한 거거든요. 우선은 뭐 굳이 수정사항은 아니지만 그거는 예. 업데이트 해야 될 것 네, 같고. 알겠습니다. 이 밑줄 왜 생기는 거예요? 바꾸니까 밑줄 생기네. 또 이게 프로그램 버그 같은 거. 요거 ES1D 있잖아. 네. 뭐 옛날에 이렇게 쓰긴 했는데 이게 넌 처음이니까 네. 얘가 아마 1A에 예. 1000V에 SMA에 2P일 거야. ES1D. 이게 뭐냐면 전류 용량, 전압 용량, 패킷이. 요거는 2핀. 요거는 오더링 링.
ES1D는 대표 명사 같은 거라서 예를 들어 있잖아. 너가 차를 K3를 산다고 쳐봐. 예를 들어. 네. 예를 들어. 근데 네가 기아차를 봤어. 그럼 K3 주세요 하면은 바로 안 주지. 여러 주종이 있으니까. 아니지. 옵션을 트림을 설정해야지. 가장 싼 거냐 가장 좋은 거냐.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K3 뒤에 트림이라는 옵션이 있다고. 이거 결정지어야지 내가 주문을 할 수 있는 거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너가 지금 이거는 K3에 해당하는 거고 오더링 네임은 뒤에 뭔가 더 붙어. 아니면 이거 자체가 오더링 네임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확인해서 다 적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업체에 주면 업체가 실수를 안 해. 이 오더링 네임이 아주 중요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디지키 같은 데 있잖아. 디지키나 엘리먼트 14나 뭐 마우저 같은 이런 우리 공식 부품 홈페이지 있잖아. 그런 데에서 ES1D의 풀파트 네임을 네가 한번 검색을 해야 돼. 내가 맨날 회로도 가져오라는 이유는 부품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업무하는 게 편하잖아. 그러니까 부품을 따로 공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로도 할 때마다 찾아야 되거든. ES1D. 내가 디지키 좋아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현재 제품의 여기 제일 크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재고가 없는 건 딴 데도 못 구해.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풀파트 네임과 회사를 알 수가 있어. 얘는 제조사가 온세미도 있고 BCA도 있고 다 여러 개가 있잖아. 다 ES1D지. 근데 이렇게 되면은 회사마다 약간 뒤에 틀려. 이거 내가 근데 뭐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 ES1D야 스펙은.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름을 적어주면 회사가 결정이 돼 자동으로. 여기 있는 네임을 적어주면.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뭐냐면 온세미 이름이 제일 짧지. 네. 이거는 온세미가 가장 먼저 만들어줄 확률이 높아. 그럼 온쌤이 거 쓰면 되는 건가? 그치.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부품을 수급하는 분들은 어차피 똑같은데 싼 거 공급하려고 할 거잖아. 그럼 ES1D만으로는 혼선을 줄 수가 있어. ES1D 슬래시 온세미. 그러면 그건 빼박이 안 되거든. 여기에 나온 거 얘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ES1D 밑줄 13 밑줄 F라고 해버리면은 그거는 뒤에 안 적어도 다이오드 사거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거든. 왜냐면 겹치지 않아. 그죠. 예. 오더링 네임이 왜 있냐면 회사들마다 같은 종류의 부품들이 있을 수가 있어. 왜냐면은 이게 ES1D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 수 있거든. 그러면 비슷한 이름으로 해서 파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기아차에 K3가 있으면 현대자동차에 아반떼 있는 식으로. 그래서 오더네임과 제조사에 대한 어떤 일종의 공부를 하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어. 이걸 계속 봐야 돼. 잘 모르더라도 무슨 회사가 있는지, 무슨 부품들이 있는지 회로 하면서 보는 거야. 하고 스펙도 볼 수 있고. 내가 아까 1A 아니라 1000V라고 했잖아. 아니 200V짜리네. ES1D라서 그렇다. 이걸 봐야지 알아. 이거 딱 찍어보면 뭔 얘기냐. 온세미 건데 1A, 1B, 1C, 1D에 따라서 내전압이 틀려져. 얘는 이게 부품을 알아야 쓸 수 있다는 거야. 부품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런 걸 알려면 오더링 네임이 뭔지 내가 찾아봐야 돼. 안 그러면은 그걸 찾아봄으로써 너가 부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얘는 온쌤이라고 슬래시 1A 200V 패키지가 뭐라고? ES1D. 아니 SMA야 이게 214H라는 타입인데 뭐야 이거? 다 적어야 돼. 아니 앞에 거 하나만. 그것도 이제 네가 물어보라 해야지. SMA고 2핀짜리고 2핀 이렇게 붙이고 ES1D인데 온세미 거다라고 하면은 얘는 빼박을 못해. 이 부품이 안 들어오면 그거는 물건 발주한 사람한테 내가 크레임을 걸 수가 있어. 크레임 걸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맨날 오더링 네임 쓰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저항 같은 경우는 특정 제조사까지 지정해버리면 소량으로 사기 어려울 때가 많거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항이나 캡은 그냥 회사를 지정하지 않고 값이랑 크기랑 퍼센티지 오차율만 정해주는 거야. 근데 다이오드나 FET나 뭐 OPM프나 IC 같은 건 특정 회사를 지정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 시트에다가 기입하는 이런 습관을 넣어놔야 처음엔 보기 어렵지, 이게 기니까.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 물론 그렇게 겹치지 않게 이쁘게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걸 해야지 너가 부품들이 뭐가 있는지도 알고, 이런 거 이름의 특징도 알고, 회사가 뭔지도 알고. 그럼 이럴 수 있잖아. 형, 어차피 ES1D면은 어느 회사 거 써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아니야. 왜 아니냐고? 자, 예를 들어 조금씩 구글에서 다르긴 하겠죠. ES1D 쳐봐. 여기다가 다시 쏘리 ES1D 쳐봐. 로그에 그게 있잖아. 쳐. 여기 그러면 여러 회사가 뒤에도 여기 뭐고 있잖아. 여기 온세미 걸 가보자. 여기 일단 온세미 들어가. 온세미 쳐. 그냥 언제 쳐. 홈페이지 뜰 거야. 여기 들어왔지? 온세미 들어와서 여기서 ES1D를 쳐보자. 쳤지? 여기 보면은 뒤에 뭐가 마킹이 붙어 있어. 그지? 이렇게. 그지? 그럼 여기 실제로 변경하려면은 그 교수님이 뭐 얘는 이름 이거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놈은. 조건이 있어서 조건이 때문에 뒤에 교수님이 다시 이 숫자가 있어. 예를 들어 이거 한 글자 지우고 D 여기 AFG 힘 누르면 28일날 그냥 뒤에 이게 이름 뭐 붙는 게 얘네들이 개선품이나 이런 게 나온다고. 얘는 좀 덜해. 예를 들어 SS24 같은 거 해보면 잠깐만 24를 치우면은 이게 SS24 제품 하나야. 근데 뭐가 많다고요? 많지. 나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뒤에 인증 조건이나 뭔가 포장 방법에 의해서 제품이 갈려. 여기 예를 들어 AEC 퀄리파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동차용 그레이드야. 자동차 부품. 너가 전기차 타고 다니는데 다이오드가 타. 그거 어떻게 될까? 뭔가 동작 안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자동차용 등급은 군사급 밑으로 가장 규격이 엄격해. 무슨 거? 품질. PPAP는 뭐 유럽 규격인가 미국 규격인가 그런데 이게 다 뭐냐면 품질과 관련된 규격이야. PP프리는 유해 환경 규제, 할로겐 프리도 유해 환경 규제. 근데 이게 있고 없고 약간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SS24만 치면 뭐냐면 자동차 등급이나 어떤 품질 규격에 대한 규격이 빠져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인증 같은 게 있으면 자동차 규격 인증이 있다 치면은 NRV BSS 24T3G를 쳐줘야지만 정확하게 이 부품이 온다고.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회로도에서 SS24라고만 적으면 발주 부품 사는 사람이 뭐라고 한다? 제일 싼 거 그냥 혹시 제일 싼 거 좀 좋잖아. 내가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야지 그마가 이제 빼봐 뭐라 그지? 하고 이제 지금은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SS24인데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잖아. 네. 가야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독일의 BMW면은 현대차보다 비싸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의 논리적으로는 비싼 거 똑같은 기능이면은 비싼 거를 사, 싼 거를 사. 싼 거 사죠. 그럼 비싼 거를 사면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자동차에 대한 품질. 9시간 그거야. 얘네들도 경쟁을 해. 분명히 이런 부품들에 대해서.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뭐야? 똑같은 겉에 보이는 똑같은 규격, 바퀴 4개 달린 자동차지만 품질이라는 건 분명히 다른 거지. 예를 들어 녹이 안 쓴다든가 급발진이 안 된다든가 연비가 더 좋다든가. 그건 사실 우리가 현대자동차 소나타, BMW 차 요새 뭐 나오냐? M3? 뭐 있잖아, 자동차 종류. 거기서는 우리가 소나타 할 때 연비 몇 리터 이거 얘기 안 하잖아.
똑같아. 그런 거는 겉으로 잘 언급도 안 될 뿐더러 또 복잡하거든. 같은 부품, 같은 규격의 SS24 부품인데 회사의 차이나 가격의 차이가 뭐냐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실제 부품의 성능, 그러니까 그 명시된 성능을 보장해 주냐. 그럼 그러니까 네가 확실히, 예. 예를 들어 좋은 예가 테슬라사가 중국에서도 테슬라를 만들고 미국에서 테슬라를 만들어. 또 어디 있는 테슬라 쓰고 싶니? 미국 그래. 왜? 실내. 같은 테슬라사에서 만든 거라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차이라는 거지. 그래서 부품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처음에 실험하는데 이 ES1D라는 이 부품이 아까 예를 들어 무슨 중국의 무슨 이상한 회사 거야. 내가 모르는 회사 제품도 있고 온세미 것도 있고 페어차일드 것도 있고 비쉐이 것도 있고 그게 동일 부품의 가격에 대한 등급의 차이가 시장에 반영돼 있는 거야. 이 물건의 수를 보면 알 수 있지. 응? 뭐야, 닫아버렸네. 여기는 50만 개, 50만 개, 50만 개, 12만 개, 5천 개, 0개. 이게 뭘 의미할까? 50만 개 만든다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신뢰성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사겠죠. 재고의 유무는 물론 재고가 있으니까 좋다 뭐 나쁘다가 아니라 그건 이제 또 판단해 봐야지. 근데 어떤 놈이 그렇지만 어떤 회사가 50만 개를 당긴 거야. 너가 부품 파는 회사인데 어떤 회사 제품을 50만 개를 해서 내가 재고를 갖고 있어. 그게 뭘 의미할까? 믿고 쓴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는 적어도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 완전 부품값이 싸서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이 정도 회사급은 부품값이 싸서 안 해. 시장의 평가와 신뢰도가 부품 재고와 가격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 50만 개 당겨서 가격 확 낮춰버리면 누가 기타에서 사겠냐. 그러니까 이거 사지 그냥. 그래서 이제 이걸 쓰다 보면 온세미가 다이오드나 약간 TR 종류의 좀 좋아. 우리가 FET가 인피니언께 좋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로도를 그려가면서 나랑 얘기하면서 알아가는 거야. 뭐가 있다라는 거를. 저 일단 몰라서 페로도 거 그냥 다 뺏겨졌거든. 이 탄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예를 들어 여기 100 마이크로 페롯에 T 3216 아니면은 여기 크기가 있어. 탄탈은 크기가 있거든. 그 크기를 적어줘야 돼. 그 다음에 V16 아니 V16 16V 이렇게 적어줍니다. 아니면은 T321. 16V T 탄탈 3216 이거는 또 어떻게 알아요? 316인지 뭐. 이건 뒤에 크기 가로 세로 크기. 예, 근데 이거 다른 거 이거 있으니까. 조사해야지. 예를 들어 100 마이크로 16V 탄탈이잖아. 네. 여기서 100 마이크로 페럿 한 칸 띄고 16V 한 칸 띄고 탄탈. 어지간히 넣으면 대부분 많이 나오거든. 탄탈 캐패시터야. 탄탈 폴리머랑은 틀려. 이렇게 나오고 예를 들어 얘는 AVS께 재고 많은 것 순으로 예를 들어 찾아보자. 어쩜 43만 개. 캐멧 게 많네. 캐멧 거 이거 한번 찍어보자. 그럼 보면 디지타 이거 요거 디지키 찾으면 캐멧이란 유명한 미국 회사야. 미국 회사일 거야. 여기 보면 얘는 탄탈은 케이스가 A, B, C, D 이렇게 숫자로 적혀 있어. 이게 영문자로 적혀 있어. 그래서 가끔은 어떤 회사는 뒤에 뭐 100 마이크로페러 16V A 이렇게 적어놓은 애도 있어. 그러면 A면 이상하지. 그럼 탄탈이라는 거 내가 대박할 수 있지. 100 마이크로의 16V는 전해이거나 탄탈인데 전해라면 AL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지 뭐 A 이렇게 안 적어놓거든. 네, 이건 지금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나는 수치로 적는 걸 좋아하거든. 수치로 라이브러리를 그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A는 수치가 중요해 우리한테는. W랑 전체 요 길이가 없냐? 전체 길이가 중요한데. 여기 L 여기 그러면 L W 가끔 높이도 필요해. 여기 높이는 요거 H 근데 높이는 표기하지 말고 L 3216 요게 H 사이즈 3528 B C는 6032 D는 7343 X는 7343 근데 높이가 틀리지. 근데 이런 높이는 무시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100에 16부터라고 했잖아. 여기서 쭉 찾아봐. 페이지 다운 좀 눌러봐라. 예? 페이지 다운 좀 눌러. 페이지 다운 눌러라. 다운. 눌러. 자, 여기 보면 16볼트에 100 마이크로페롯에 16에 이렇게 있고 16 100에 있지. 크게 세 가지가 있네. 703이 7343 이렇게 있네. 그지? 뒤에 뭐가 틀리냐? DF. 이건 뭐냐면 뭐더라? 다이엘렉트로닉 픽터인가? 뭐 그 주파수에 대한 위상 변이도 약간 뭐 그런 거 있어. 수치가 기억은 안 나는데 ESR. 이거는 등가 저항 크기야. 그죠? 이게 작은 게 좋겠지. 네. 그 다음에 리플 전류 크기. 리플 전류 크기 차이가 좀 나네. 그지? 100kHz일 때 이 캡에서 충방전되는 전류의 차이. 그럼 내가 이 셋 중에 하나가 오도링 네임이야. 여기 캐멧 파트 넘버라고 이게 요게 오도링 네임인 거고 요거죠. 그래서 나는 탄탈 같은 경우는 오도링 네임까지 적어주는 편은 아닌데 뭐 연습 삼아 한번 적어봐. 근데 셋 중에 뭐가 있는지는 디지키를 검색해봐야지.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럼 예를 들어 여기서 아니지 여기서 캐멧 고르고 그 다음에 T 491 고르고 그 다음에 딱 보면 여기에 CDVX 있잖아. 딱 요거네. 딱 요거. 그지?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 491-107-K016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491V가 뭐야? D야. 요 맨 밑에 거는 맨 밑에 걸로 돼 있어. 얘가 제일 많아. 44만 개. 그러면은 얘의 크기는 73431 확률이 높아. 그럼 네가 자를 들고 가서 부품에 실제로 얘가 붙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얼추 보면 가로 세로의 크기가 7.3mm, 4.3mm. 우리는 어떻게 표시한다? 얘를 그러면 7343 대문자로 쓰는 거하다. T734. 어렵네요. 그래서 부품을 알아야지만 회로도를 그릴 수가 있어. 부품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회로도에 딱 보고 이런 정도 안 적혀 있지 잘. 그러면 그게 무슨 걸 의미할까?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보안. 보안도 되지. 두 가지야. 부품을 발주내려면 회로도에서 자료를 뽑아야 되거든. 부품 관리가 안 되어 있다. 혹은 나는 이거를 다 밸류 값에 몰아넣는 편인데 회사마다는 이 부품 프로퍼티 속성창이 있어서 거기에 오더링 네임이 따로 저장될 수도 있어. 여기에 포함 안 돼요. 근데 그게 구축되어 있을 수도 있어. 보통 우리가 ERP라고 부르는 시스템으로. 근데 너가 받아온 자료가 그런 건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 그냥 그걸 무시하고 나는 부품을 딱 봤을 때
내가 필요한 정보가 회로도에 모두 찍혀 있지 않으면 다 넣어줘 그냥. 왜? 혼선이나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부품이 회로도에 명시되어 있고 그게 PCB로 조립됐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다 해줘 그냥. 너도 마찬가지. 네. 그래도 너는 비교적 수정할 사항이 없는 편이야? 좀 신경 써서 그랬어요. 나름대로. 하고 이런 거는 이거 탄탄 안 적었잖아. 요거는 알루미늄 캡일 확률, 전에 알루미늄 캡일 확률이 높아. 근데 이런 건 지금 우리가 220짜리라고 치면 마이크로 패럿 35V 좀 AL 전에 캡이라는 거야. 전에 캡. 그리고 사실은 뒤에 걔네 직경, 부품 직경 적어줘야 돼. 여기 몇 파이짜리야. 뭐 10이다, 뭐 10이다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면은 뒤에 파트 넘버를 적어주는데 우리가 쓰는 게 아니면은 이 직경을 적어주던가. 이게 표면에 뭐 적혀 있어. 무슨 제품이라고. 뭐 SHL, 뭐 TDA, 우리 NXQ 뭐 이런 식으로 뭐 적혀 있어. 제품명이. 아, 나 PCB 다 고정했는데 좋던데. 그니까 잘 돌려오면 있잖아. 그래서 이걸 적어주면 얘는 이름이 확실하지. 그래서 이제 뭔지 알겠지? 네. 부품명을 보고 회로도에 있는 밸류 값을 보고 얘가 뭐다라는 걸 특정 지을 수 있게 그려놔야 돼. 이것도 지금 네가 이렇게 해놔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히로세 커넥터 파트 넘버야. 진짜인데? 예를 들어 컨트롤 C 아, 이거 쳐봤어요. 쳐보고 검색해. 찾아봤어? 네. 저런 캐패시터 이런 거 말고는 컨트롤 V. IC는 다 찾아보고 데이터시트 따로 다 이게 지금 찾아봤어요. 풀 파트 넘버를 넣으면 이게 이렇게 검색이 쉬워. 검색이 바로 안 될 수도 있잖아. 우리는 빼기 같은 거 쓰니까 이런 것만 지워주면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이거 제가 이거 지우고. 수정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빼기는 가끔 넣지 마. 아, 네. 왜냐면 빼기가 아래 잘 안 그걸로 보여. 할까요? 밑줄로 해도 돼. 이렇게 하면은 뭐 바로 찾을 수 있어. 여기다가 끝에 디지키라고 쳐봐. 예를 들면 디지키. 그러면 디지키에서 바로 알 수 있어. 어디 갔어? 바로 보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 검색 확인하기가 좋지. 그래서 오더링 네임을 넣어주면 여기 있는 값으로 바로 인터넷에서 걔 제조사나 걔 데이터 시트를 찾기가 아주 좋아. 특정 회사의 자료로. 제가 또 궁금한 게 제가 저거 조립하다 보니까 안 쓰는 회로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ESS용이랑 그 PV용이랑 다 있어서 그런데 굳이 안 쓰는 것도 따로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들긴 하는데 제가 일단 자료를 만드는 용도이기 때문에 우선은 다 해보는 게 좋겠지.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만드는 너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언젠간 내가 이거를 쓸 수도 자료를 있으니까. 쓸 것이라는 가정인 거지. 네. 그래서 그 회로도에 너가 이렇게 한 것처럼 부품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심볼은 속이기가 쉬워. 얘가 속이기가 쉽다고. 여기에 핀이나 어떤 기능들을 숨김으로 하거나 그렇지만 풀 파트 네임 같은 건 굳이 안 적어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실제 중요한 건 뭐다? 내가 그 부품 주문하려면 걔네가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 그럼 적어줘야 돼. 그래서 그거를 네가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야 지금. 이 커넥터 파트 넘버가 뭔지도 알아보는 거고 다 하는 거야 지금. 이걸 해봐야지만 나중에 너가 회로를 그릴 수도 있고 딴 놈의 회로 그려봤을 때 그럴 수 있잖아. 다른 사람이 그린 회로도 봤을 때 내가 그걸 써야 돼. 써야 된다면 네가 뭘 요구할 수 있냐. 이거 이래가지고 부품 찾을 수 있겠냐고. 이걸로 한번 부품 주문해 보실래요? 네가 따질 수가 있는 거야. 네가 그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알았나? 이게 중요한 거야. 너가 연구실에서 이걸 다 힘들게 작업하지만 회사 가면 네가 안 할 수도 있어.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 네가 쓸 수도 있거든. 그때 네가 어떤 기준으로 회로를 보느냐가 딱 정해지는 거야. 적어도 회로에 예를 들어 숨김이 있다 치더라도 그걸 내가 뭐 툴을 써서 보이게 만든다든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엑셀로 뽑아서 오더링 네임이나 진짜 부품값이나 내전압이나 회사나 가격이나 이런 거를 자료로 내가 제어를 할 수 있어야지. 그게 돼야 뭔가 얘기를 해먹을 수가 있어. 네가 안 한다. 예를 들어 네가 손님이 돼서 후임을 시켜. 그러면은 야 이거 정보를 다 채워와 무조건. 이유 없어. 그냥 채워와 무조건. 그리고 두 번째는 하다가 사고가 생겼어. 근데 이 부품 때문에 안 된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선정한 부품이 아니라면 내가 받은 정보로 만든 거잖아. 내가 받은 정보라는 걸 내가 증명을 해줘야 돼. 여기에 분명히 오더링 네임이 이랬고 나는 그걸 확인해서 주문을 냈고 그걸 쓴 것 뿐이다. 내 잘못은 아니다. 부품 설계한 놈한테 가서 따져라. 혹은 나는 얘를 뭐 오토모티브 퀄리티 인증된 걸 쓰고 싶어 했는데 다른 부서와 협업으로 변경이 됐다. 이게 방어가 되는 거야. 그 자료를 정량적으로 만드는 훈련이 돼야 나중에 방어가 돼. 사고가 터졌을 때. 이게 다 마찬가지. 네가 이런 작업을 해봐야 돼. 그러면 진짜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커넥터 발주부터 부품 다이오드 파트 넘버까지 또 MSG 4248 패키지가 여러 개야. 오더링 뒤에 패키지 정보가 포함되는지 꼭 봐야 돼. 아주 중요하다. 가끔 보면은 C 같은 거는 값만 적어놓은 놈도 있잖아. 네. 100나노에 해당하는 패키지가 1005, 1608, 2012, 316 엄청 많아. 이때 105 이거 50V 105 이거 뭔 뜻이에요 이거 도대체? 10 이 파트 넘버 얘는 내전압부터 적은 건데 105는 10의 5승 곱하기 피코페롯의 약자야.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건 10의 마이너스 12승이잖아. 그러니까 10의 마이크로페럿? 마이너스 7승 1 100 마이크로페럿.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래서 100 나노페롯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안 쓰고 이것도 마이크로 무조건 값. 마이너스 6승이면 0.1 마이크로페롯이라 할 수도 있는데 점이 잘 보일까 안 보일까? 잘 보여 안 보여? 나노는 10의 9승인데. 똑같잖아. 아니, 단위기를 몰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나가는 거. 100 곱하기 나노가 0.1 마이크로지. 그러니까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100나노 아니잖아요. 마이크로는? 미안. 잠깐만. 잠깐만. 미안해. 그래. 내가 실수했다. 이거 아 갑자기. 봐봐.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 1 마이크로페롯이네. 미안해. 나도 실수해 가끔. 잘 지적했어. 내가 인정해줄게. 자, 이거 이런 뜻이야. 이런 뜻. 근데 방금 중요한 거 나왔잖아. 100 나노라고 표현하지 0.1 마이크로 이렇게 안 해. 왜 점이 잘 안 보여. 안 보임. 그래서 시안성, 내가 눈에 잘 띄는 형태로 표현해줘야 돼. 확실하게. 그래서 이런 식값도 이렇게 우리 연구실은 전통적으로 1 마이크로페럿 얘 기준으로 하면 네. C1608 네. 저 연구실 거 그림 파워 거 보고 50. 그래도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 이 저항은 제가 한 거 이거 맞죠? 이렇게 하면 되죠. 15K 하고 이렇게. 잘했는데 대문자로 바꿔줘. 아 네. K는 K도 대문자로 바꿀까요? 지금은 11을 바꾸는데 나중에 1과를 변경하는 것도 내가 동영상으로 올려놨어. 네 알아요. 그걸로 1과를 변경해봐. 그런 식으로 해서 요 밸류나 요거를 네가 잘 하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잘하려면 뭐다? 참여자
개인정보 용품 부품을 찾아봐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제가 대충 찾아서 해서 뭔지 내가 제가 고민하면은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냥 네 이제 그리드는 다 맞췄거든요. 잘하셨어요. 네.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지금 이런 부품만 고쳐야 되지 뭐 따로 이런 거 막 회로도 막 이런 그린 거 거 US1M이라든가 예, 그런 거 말고 BCR505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네. 추정해봐야 되고 이거 221614라고 했잖아. 음. 실제 10핀짜리 보빈이 있는지 찾아봐야 돼. 아 지금 샘플이 있네. 샘플이 그냥 있겠다, 그지? 근데 코어가 1613 건 확실해? 회로도 예, 적혀 예, 그렇게 있어서? 적혀 있어요. 1614. 한번 치수 재봐. 사기실지도 몰라. 16이 그 뭐야 가로 그 뭐야 그 이거 세로고 거의 가로 세로. 그러니까 16 그렇게 해서 6페이지. 6페이지인가. 근데 너는 좀 수정을 잘해왔으니까 이렇게 그런 거 네. 말을 조금씩 해야겠다. 다 못하겠다. 이런 경우는 이거 찾아서 이 전류용량이 몇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뭐 16A 50V SOIC 8P 끝에다가 이거 적는 거야. IRF 7380QPBF 이렇게 겁나기네. 네. 이걸 한번 이거 적는 습관을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이게 왜냐면 예, 뭔 뜻인데요? 너가 잘 알지 않는 이상 나도 이거 처음 보는 건 이게 몇 암페어짜리인지 몇 볼트짜리인지 이거 적어줘야 돼. 그러면 이제 무슨 게 있냐면 처음에 이게 기니까 불편해. 근데 너 봐주는데 저기 김종환 연구원님 이 부품이 재고가 없답니다. 구하기 어렵대요. 예를 들어 두 달 이내로 구하기 어렵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대체품을 찾아야겠지. 그럼 이 앞에 세 가지 조건으로 대체품을 찾아주세요. 혹은 네가 바로 보고 잠시만요. 디지키에다가 넣고 뭐 아니면 인터넷에다가 16A 50V SOIC 8핀 FET 이렇게 검색해보면 되지. 그래서 이런 스펙을 좀 적어줘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네가 가능한 보고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스펙을 적어줘야 돼. 다이오드 같은 경우도 얘가 뭐 200mA 50V 패키지가 뭐 SOD 뭐 123 EP MMSD 4148 뭐 이렇게 뭐 오더링 네임 적어줘야 돼. 너 MMSD 4148이 얼마나 유명한 다이오드인지 아냐? 말도 못해. 저것만 적어놔선 제가 도대체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 방법이 없어. 이것도 적어봐. MMSD 4148 4148 이게 제조사가 얘는 온세미 거 특주 파트 넘버였나 보네. 4148 요게 온세미 거라니까. 그러니까 저걸 적어 놓으니까는 이게 벗어나질 못하는 거지 여기서. 온셈이라 적어줘야 돼. 자 근데 여기다 4148 적어봐. 4148 이 검색하면 뭐. 일단 4148 하나 띄고 다이오드 있잖아. 싱글 너 얘 제조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4148이 이렇게 유명한 다이오드야. 여기 앞에 영문자나 이 뒤에 붙는 이 파트 넘버에 의해서 제조사가 확 깔려. 그래서 저기 우리 부품통에 뭐 1N 얘를 대표적으로 일단 1N4148 띄고 다이오드 요거는 전통적인 다이오드 파트 넘버거든. 여기도 189개나 있잖아. 원 마이크로 어쩌고 저쩌고 BCA 어쩌고 저쩌고 다이오드 어쩌고 저쩌고. 그럼 뭘까? 모르지 그건. 오더링 네임으로만 구별하는 거야. 1N4148은 너무 옛날부터 쓰는 이름이라서 대명사가 된 거야. 여기 아반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모토로라가 어떻게 했을까? 바꿨어요. 모토로라 온세미사에서 1N4148 검색했어. 4148.
1N 하면 안 된다. 1N 빼고 4248만 넣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많이 떠. 쭉. 그러니까 1N 4248은 너무 많이 팔리고 너무 유명해서 경쟁사가 많잖아. 헷갈리잖아 사람들. 또 실제로 싼 가격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예 자기네 고유 독자 파트로 만든 거야. 그래서 스펙이 비슷해. 보면은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나눴는지 나도 몰라. 스펙이 아주 비슷하거든. 그래서 옛날 거에 개선품, 특성 개선된 제품으로 4248하고 앞뒤 파트 넘버만 변경해서 얘네들이 또 이렇게 제품군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요게 온세미 거라는 건 확실한 거고, 요에다 약간의 스펙, 전류 전압 정도 적어주면 이거에 대한 거의 완벽한 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MMSD 4248이 요 온세미에서 MMSD 처음 MMSD 4248이 뒤에 이렇게 많은 파트 넘버가 있고 여기 하나 골라야 돼. 4248 다음에 뭐가 더 있어? 인증에 따라서. 그럼 딱 보면 인증이 제일 많은 건 이거네. MSSD 4248 T1G. 근데 우린 약간 좀 빼서 그냥 MMS 4248 T1G만 하더라도 차량에다가 PV풀이에다가 할로겐 풀이잖아. 이런 거 쓸만한 거지. 꼭 PPAP 안 해도 되니까. PPAP 한번 찾아볼까? 이왕 이렇게 하니까 PPAP가 뭘까? PPAP 적어봐. 아마 PPAP가 뭐 인증 규격이야. 그래서 프로덕 파트 어프로드 프로세스 이럴 것 같은데. 아이씨. 그래서 이런 이력 관리하는 거 인증이 있어. 융통성이 필요하네. 그치. 융통성이 필요해. 맞아. 어떤 부품을 고를 건데 내가 최소한의 이유. 많이 해보는 밖에 없네. 이건 많이 해볼 수밖에 없어. 한 가지 확실한 거는 MMSD 4248은 온셈인데 뒤에 파트가 더 있다는 거지. 그게 끝이. 그래서 내가 계속 오더링 램을 넣으라고 하는 거야. 그걸 해봐야 재고가 뭐가 있네 없네 그거에 따른 인증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PPAP 띄고 인증이라고 쳐봐. 이게 아마 한글 누가 쓴 거 있을 거야. 이거 있잖아. 품질 시스템 규격 그게 있어. 양산 품질 승인. 그지? 네. 그러니까 제조사가 부품만 띵띵띵 찍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딴 데 팔 때다가 우리가 이게 불량률이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거 감안해서 인증을 받는 거야. 니네가 정상적인 방법 어떤 절차로 절차로 뭔가 어떤 이런 걸 하는 거야. 뭐 생산 시간, 재고 관리, 설계 도면, 특성 자료 같은 거 이런 거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인증이 있는 놈은 저 이력 관리를 한 거거든 따로. 우리가 사실 현대자동차 살 때 녹 발생 보증 이런 거 없잖아. 근데 이런 걸 한다면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야 PPAP 인증 받고 녹 발생 보증을 해라. 몇 년 보장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같은 부품이라도 같은 차라도 PPAP 인증 있는 놈을 내가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당연히 내 인증이 있으면 인증 비용이 들어가겠지. 부품 가격이 비싸는. 이제 타협을 해야지. 그냥 PPAP까지 없어도 어차피 온세미에서 만든 거면 품질이 확실할 거다. 이거는 그렇게 믿고 가는 거야. 그럼 또 네가 또 물어보겠지. 형 그러면 온세미에서 PPAP 인증 안 받은 건데 PPAP라고 팔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고소 먹는 거야. 제조사 생산 고소목. 그게 아주 뽀록이 나요. 온세미 같은 경우는 큰 힘이 인텔이나 여기서 큰 힘이 없어가지고 고소미 먹어. 고소미. 야 너네 때문에 불량 났잖아. 다 책임져.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맨날 우리 현대자동차 얘기하면은 미국에서 뭐 리콜하고 막 하잖아. 그런 식으로 생산자 배상 책임 이런 거 지워버린다. 근데 인증 조건 이렇게 했는데 인증 우리가 해보니까 이거 안 나오잖아. 이게 치수가 안 맞잖아. 아니면은 품질이 안 나오잖아. 인증 걸어버리면 그거 배상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 너가 어떤 오더링 네임 넣냐에 따른 그게 있는 거지.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타협할 거냐. 그렇게까지는 어려우니 그냥 우리 AEC 인증으로 좀 퉁칩시다. 그래도 자동차 등급 그레이드니 쓰는데 문제 없지 않소? 라든가 우린 연구실이니까 그냥 적당히 저렴한 걸로 써도 되고. 그래도 온셈이면은 품질 퀄리티가 꾸준할 거라고 믿고 쓰는 거야. 불량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 밸류 값에 대해서 네가 좀 더 쭉 찾아서 넣어야 돼. 이런 식으로. 알겠지? 네. 그래도 비교적 넣는 게 수정할 게 많이 없네. 뭐 그림목에 대해서 뭐 수정할 거는 뭐 그런 지금 거 다 마음에 들어. 대문자고 밑줄 썼고 빈 공란이나 이상한 글자 같은 것도 없고 괜찮아.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밸류 값 같은 거 고치다 보면 내가 또 눈에 보이는 거 얘기해 줄 거야. 네.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굳이 하면은 아까 TR 그림 어딨냐? 이거 TR 이거 아마 내거 쓴 거 같아. 이거 조금이하게 그렸잖아. 네. 어디 갔지? 아까 대판 크게 그린 거. 이게 크게 그렸어 이거는. 예, 요거 대판 크게 그렸잖아. 이거 네. 이 파트 넘버 적어야 되고. 이건 내가 그린 거 같은데 조금이하게 그렸잖아. 네. 이것도 파트 넘버 이거 다시 해야 돼. 이거 너무 네. TR은 무조건 전류 전압이 있어 스펙이.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1A 50V SOT2233P 슬래시 STN 851 땡땡땡땡 오더링 네임이 있을 거라고. 다 적어줘야 돼. 무조건 적어줘. 그냥 페이지 보기 불편하겠지만 적어줘야 습관을 들여놔야 너가 나중에 회사를 가든 어딜 가든 그 정도는 찾아놔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는 말했지만 내가 ERP 시스템이 없어서 화면에 무조건 다 보인다고. 내가 그려준 도면은 대부분 다 99.99% 다 보이게 돼 있어 무조건. 그래서 너희들한테도 그렇게 그리라고 말하는 거야. 너무 좁아서 안 돼. 그럼 약간 좀 옮겨. 부품을 좀 잘 보이게 배치. 이것도 약간 좀 키워. 어차피 꺾어서 그릴 건데 키우면 좀 어때? 얘도 지금 풀파트 네임 아니다? 네. 그런 식으로 회로도 작업을 좀만 더 이제 하면서 이제 4페이지 있잖아. 그 네 번째 장 할 때 좀 보완하고 해서 그 계속 수정하면서 나랑 얘기를 해.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수정이 다 되면 이제 이 정도면 됐겠다 내가 말해줄 거야. 막상 그 단계까지 가면 너도 알아. 이 정도면 더 이상 수정할 건 없겠다. 나중에 이제 DRC 돌려서 이제 디자인 문제 있는 것들만 찾아내면 되거든. 수고하셨어. 이 정도면 굉장히 에러 없이 잘 그린 거야. 이제 이거 수정하면서 이거 조금씩 수정하면서 새로 계속 페이지 수정하면서 나한테 회로도를 꼭 보내라고 일일 보고서 할 때. 알겠습니다.